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요일의 남자로 돌아온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다가 이제는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바로 종목 헌터 종목을 잡아라 라는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의 모습과는 또 상반되게 또 좋은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성원에 힘입어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자, 아시다시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무패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공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주포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엑기스만 쏙 뽑아서 우리는 맛있게 수익을 드시면 되겠죠. 자, 벌써 봄기운이 완연하게 찾아온 오늘 4월 1일입니다. 자, 4월달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월달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수익들 많이 나셨다고요? 그럼 그 수익이 4월달에도 이어지는 게 좋겠죠. 우리가 연간 통계 자료를 보시면 매년 4월은 항상 힘든 4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은 어떻게 움직일까?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여건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웃으면서 즐겁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열심히 시청을 하시고 강연에 오셔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 듣는 센스가 필요하시겠죠. 자, 그런 부분 자체 오늘도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을 분석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한 우리가 공략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매수가와 그리고 손절가는 또다시 강연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면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포트폴리오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플랜텍이 편입가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9.1%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익 실현이 됐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집에서 박수 치세요. 자, 일지테크 저번 주에 추천 종목이었죠. 지금 0.4%대 강보합권 움직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이 파나진, 지금 마이너스 1.7%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종목 한 개 한 개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서 AS를 한번 받아보실 건데요. 포스코 플랜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플랜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잘했어요. 이상로 전문가님. 자, 맞습니다. 자, 하단 권역 자체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격 권역이 얼마냐면 바로 이 가격 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격 권역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하자마자 급등 양상을 한번 먼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 검찰 압수수색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빠졌지만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겠죠. 자, 포스코 플랜텍이 이렇게 꾸준히 지지가 되면서 옆으로 움직이다가 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바로 주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 자체가 리스크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수익은 9%라는 높은 목표가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은행 이자는 얼마라고요? 예, 1.8%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 주식을 안 하시고 계신다고요?
자, 안 됩니다. 자, 단순 무식이 아니라 바로 지금은 좀 더 유식한 모습으로 주식을 꼭 하셔야 되는 모습, 시장의 분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포스코 플랜트의 기분 좋게 1승 달성하면서 9.1%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일지테크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일지테크 보겠습니다. 자, 일지테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영등포 강연회장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자, 그때 잡아드렸던 가격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권역에서 또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하는 종목마다 그 자리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걸까요? 자, 과연 제가 지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이 종목을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말고 주포라는 세력이 그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깨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고, 자, 한번 가격 권역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어때요? 옆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이평선도 붙었고요. 그리고 차트도 붙어버렸습니다. 그 자리 권역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은 누가 들어왔나?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 외국인이 사서는 주가는 올라가지가 않죠. 누가 사야 됩니까? 바로 이 종목은 기관이 사줘야 됩니다. 기관이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기관이 돌아오는 날 주가는 크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더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기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팔자리는 주고 그들은 떠나더라. 그래서 그 팔자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파나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파나진 보겠습니다. 자, 파나진도 마찬가지죠. 붙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붙었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 붙어버렸죠. 옆으로 기어버렸습니다. 자, 이미 돌파는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옆으로 붙어버렸어요. 왜 붙었을까요? 예, 우리가 맥점 자리를 정확하게 캐치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옆으로 붙어버렸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방으로 방향성을 한번 크게 나타내겠죠. 주의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튑니다. 그 자리 곧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를 봤을 때는 곧 한번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봉이 솟아나리라고 보고 좀 더 홀딩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 잘 안 합니다. 수급이 불분명한 봉 종목을 잘 하지 않지만 사실상 그날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날 시장이 안 좋았다, 그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이 안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이 안 좋아요.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온 종목, 그리고 주포를 찾을 수 있는 종목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종목 있는지 오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진 홀딩 하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안 내면 못 팝니다. 맞죠? 수익 안 내면 못 팝니다. 무조건 수익 내고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이 빠져서 조금 불안합니다. 과연 검색기에 종목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웬만하면 수요일날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종목군이 걸리면 참 좋은데, 맞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주가, 종목 검색, 조건 검색 들어왔습니다. 자, 주포접기. 자, 플리즈, 제발. 맞죠? 자, 오늘 좀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다행입니다. 제약업종이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눈에 띄죠. 눈에 띄는데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안국약품이 눈에 띄는데 오늘 13%가 크게 올랐습니다.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국약품 보겠습니다. 자, 안국약품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격권역 기억나십니까? 상단권역 얼마나 했죠? 이 가격대가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저항 구간 16,1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이 가격대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수급?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단일 매수체가 들어왔던 거고,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전 고가 권역을 누가 잡아놨나요? 외국인이었나요? 기관이었나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자, 기관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일단 손이 바뀌었다는 거죠. 손이 바뀌면서 지금 자리 권역을 상당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자, 주봉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시면 맥점 자리가 드러나죠. 자, 이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갭 상승을 한번 올렸고요. 3월 2일 날. 자,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 자체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불완전한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여기까지 올랐는데 안국약품과 저번 주에도 일지테크 상당히 고민했었죠. 자, 과연 뭘 할까? 하지만 안국약품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맞죠. 안 샀는데요. 오늘 참 후회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희의 법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었고 근사치에 가까웠던 종목은 이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도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이 바뀐 과정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맘 놓고 사기에는 힘들다. 왜? 기관이 주포였지만 외국인이 당겨줬다는 것은 누군가 힘이 반대로 작용을 했고 그 자리 자체의 지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얼마라고요? 바로 16,100원대, 16,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어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또 볼게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광약품도 눈에 띄고요. 부광약품 계속 가죠. 네. 자, 대원제약 눈에 띄고요. 자, DRB 동일도 눈에 띄고. 자, 삼진제약, 제약주가 상당히 많죠. 자,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에, 그리고 앞으로의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어떤 종목군들이 또다시 크게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검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약업종이 많이 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제약업종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있었던 바이오주는 또 없어졌습니다. 바이오주는 없고요.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 눈에 띄고요. 예. 그 IT 종목군들 개별주가 조금 눈에 띄고 대부분 이제 제약업종이에요. 그 말인 즉슨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갈수록 이제 사그라들 수 있는 반면에 이 제약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검색기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제약업종이 상당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약업종의 상승세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려가고 있는 말에는 올라타기가 힘들어요. 자, 삼진제약 잠시만 볼게요. 삼진제약 보겠습니다.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 보겠습니다. 자, 삼진제약을 크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때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꼬리를 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00년도에 35,741원을 기록을 하고 현재 가격권역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자, 2000년도 그리고 다시 한번 2009년도 그리고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약 15년 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황금기를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삼진제약의 같은 경우에는 기반 자체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회사죠. 그만큼 상여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른 여타의 제약회사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
맥점 자리를 잠시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번 크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자, 투매 자리가 요 자리가 되겠죠. 자, 18,000원대가 투매 자리로 형성이 됐고요. 자, 요 자리를 지지를 여러 번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런 투매 자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가격에 대한 변곡이 이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를 뚫었다는 것은 강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18,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의 주포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시킨 세력이야말로 우리가 주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8,000원대 가격권력을 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000원. 자, 왜 18,000원이 되는지는 앞서서 했던 그 대박플러 시즌2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삼로기법과 그리고 주포 찾기를 좀 더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가격권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요 가격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 고가권역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다, 그죠? 자, 그리고 하단권역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 어때요?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자체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맞죠? 계속적인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외국인에 의해서 돌파가 나왔고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관의 수급을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외국인이 항상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지금의 고가권역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외국인이 다시 한번 주가 자체를 크게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맞겠죠. 다만 문제가 있다면 기준 가격이 될 수 있는 가격대는 바로 18,000원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권을 넘고 28,750원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25,2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에에 대한 지지 권역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고요. 또 다른 분석을 통해서 맥점 자리를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가격 권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다만 가격 이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크게 실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군으로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도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삼진제약까지 봤고요. 신흥기계, 신일제약, 제약업종 엄청 많네요. 자, 삼성 LNS 화장품, 코웨이, 유나이티드 제약, 한스바이오메드, 자, SF의 다원시스, 자, 유비코스, 뭐 좋은 거 다 있다, 그죠? 오늘 파트론 빠졌는데 파트론 한번 같이 볼게요.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파트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파크론은 뭡니까? 네, 놀이방 매트 만드는 회사가 파크론이죠.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4%가 빠졌다. 그러면 그 갤럭시 S6가 언제 발표가 됩니까? 언제 출시가 되죠? 바로 4월 10일 날 출시가 되죠. 그러나 지금부터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실 수 있겠다, 그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바로 판매량이기 때문이죠. 자, 카메라에 대한 혁신 얘기가 분명히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하단 권역에서부터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출시가 되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차익 매물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신 게 맞겠죠. 누구에 의해서, 누굽니까? 보세요, 밑에. 누구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나요? 바로 기관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잠시 칠판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 바로 연기금이 있겠고요. 그리고 투신권, 금융투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연기금은 항상 똑같죠? 자, 그냥 요거는 적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보세요. 자, 연기금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늘리는 스타일입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릴 수는 없죠. 사더라도 소극적인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주가를 사겠다, 그죠? 왜냐?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금액이 클수록 적극적으로 호가를 먹으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 고가 권역에서 팔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팔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중을 늘리는 스타일, 바로 유통 물량을 줄이는 스타일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연기금이 아니다, 그죠? 연기금이 아니고 바로 금융 투자와 투신권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 상당히 약삭 빠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상 포지션적인 부분 자체가 걸리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투신권과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목표가 되죠. 수익을 얼마를 냈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회전율이 얼마가 돌아갔느냐입니다. 이 회전율과 수익률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를 적극적인 매수세로 호가를 먹으면서 주가를 올려야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호가가 있다면 밑에 걸어 놓으면 되는 스타일이겠지만, 이런 금융투자나 투신권 같은 경우에 위에 거를 체결시키면서 주가를 올려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금융투자나 투신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많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뉴스를 이용한다. 왜 이용을 할까요? 본인들의 힘으로든 역부족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적인 호재를 내비춤으로써 따라서 같이 매수를 해달라는 추격 매수의 관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앞서서도 보실 건데요. 잠시만요. 요거를 칠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 바닥권을 치고 투매가 나오고 바닥을 치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밑에서부터 주가를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상승을 시키는 게 누군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잡아가면서 주가를 올려왔다면 얘네들은 미리 뉴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가 권역에서 매도세가 기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손해를 봤다는 게 아니고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왜? 밑에서부터 사서 왔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기금하고 방식이 다르다, 그죠? 빨리 적극적으로 사서 뉴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서 좋은 뉴스를 내비춤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방식이죠. 자, 한번 그러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지금부터 보실 건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하단 권역에서 보세요. 자, 1차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살 때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자, 요 자리를 투매를 이루었던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자마자 자, 매수를 보이니까 양봉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또다시 주가가 크게 올리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또다시 주가는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는 또 올라왔고요. 이런 모습 봤을 때는 단가는 어때요? 최초의 가격 권역은 하단 권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본다면 고가 권역에서 이런 매도세가 나가더라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다가 되겠고, 앞서서 물량 자체
이 자리의 경우에는 또 양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또다시 한 번 더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바로 13,000원에서 12,700원 권역이 바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왜? 손이 바뀌는 자리였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 힘이 바로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지지가 되는 자리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자리에서도 외국인의 투매가 이어졌고 다시 한 번 더 빠졌고 저항이 꾸준히 이루어졌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트를 좀 더 수급을 통하여 그리고 성격, 그 주포의 성격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가능한 일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파트론도 지금 가격 권역에서는 반등을 기대하고 사기는 조금 힘들다.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곧장 반등이 나타나는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등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가격 권역에는 오지 않았고 이 종목은 좀 더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칼을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다치죠. 다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 다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뭐 동성홀딩스 오늘 거래 정지죠, 이제. 보이고요. 뭐 상교토 모티브도 보이는데 상교토 모티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상교토 모티브인데 자, 쭉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교토 모티브 같은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상당히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 올려놨던 분위기였지만 또다시 시장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꺾이면서 종목군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여기 상황을 같이 한번 본다면, 자, 투매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죠? 투매 자리. 자, 투매 자리가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요때 투매가 강하게 이루어지는데, 자, 하단 권역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투매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과 변곡점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1차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1차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물량을 좀 더 모아가는 형국이 돼야 되는데, 자, 2차적인 상승 자체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바로 양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죠? 그럼 이 자리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자리는요, 세 번째 자리는 또다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가 권역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라고 했죠?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가 권역에서 매도를 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양매수가 들어왔던 가격이다, 그죠? 그러면 이런 박스권은 유지가 되는 반면에 하단 가격 권역 자체는 밑에 가격대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가격 권역 자체가 지금은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로 나뉘고 있죠. 그러면 이 가격대 자체에서의 주인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은 앞서서도 봤지만 고가 권역에는 누구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외국인요? 1번 외국인, 2번 기관. 몇 번입니까? 예, 바로 2번이죠. 2번 기관의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가 권역에서는 누가 매도를 하고 있나요? 자, 매도를 하는 것도 바로 기관입니다. 자, 고가 매수, 그리고 저가 매도,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군도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 놓으시고 좀 더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해 놓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군이 많은데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뭐 지금 자, 일단은 자, 제약업종 한 개 더 볼까요? 제약업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볼까요? 자, 일단 부강약품 잠깐 볼게요. 자, 부강약품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요건 제외. 자, 패스. 대원제약도 패스. 신고가 가면 안 됩니다. 자, 삼진제약 받고. 자,
신일제약. 자, 신일제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신일제약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시장이 빠질 때 오르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어차피 주식은 자연현상이다. 아니죠. 바로 인위적인 것이다. 오늘 관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가 자체가 오늘 신의제약이 보합권역에 있는데 자 월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보시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죠? 자 맥점 자리가 정해져 있죠. 요 자리인데요. 좋아요. 자, 요 자리를 체크하고 4,500원대고 자 주봉으로 넘어가서 맥점을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고 자 지금 같이 보시면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되겠죠. 네, 요 자리 맞네요. 자, 4,850원, 4,900원, 뭐 5,000원 자리인데, 자, 4,850원, 5,000원. 자, 요 자리를 체크를 하는 이유는 누가 주인인지 알아야겠죠. 누가 주인인지. 누가 사서 주가를 올렸길래 저렇게 주가가 올랐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변곡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 자체는 매도를 하는 자리가 나타났고 2차적인 상승을 하는 자리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어때요? 저가 권역에 내려오니까 자, 팔죠? 이야, 신기하다 그죠? 자, 기가 막힙니다. 자, 주봉과 월봉을 보고 체크를 했는데 그 점에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팔고 위에서는 또 샀고 자, 어때요? 자, 여기서 물량을 뱉고 사고 내려오면서 계속 사고 밑에 저가에 빠지니까 팔죠. 자, 신기하다 그죠?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그죠?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남아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줬는데, 활약을 안 해줬던 구간이 이 가격권이죠. 자, 그러니까 요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변곡으로 작용이 되겠다, 그죠?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14,000원, 14,000원 가격권역하고 15,950원 가격권역하고 또 이격이 조금 발생해 있습니다. 자, 그럼 쉽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것도 체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포, 바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4,890원, 5,000원 자리에서 지금 몇백 올랐나요? 3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뭐 꾸준히 샀다고 하더라도 최초 가격대에서 지금 300% 가까이 올라왔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 조금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신일제약 좋은 종목인데 지금 쫓아가긴 힘듭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밑골이 달았다고 내일 급등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은 우리의 규칙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격이 너무 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뭐 한 개씩 하니 재밌네요. 자, 또 뭐가 있나요? 자, 유비코스. 주비코스 통신 장비인데 자, 5.5% 오늘 올랐는데 체크해 볼게요. 자, 아따 또 신고가를 또 갔죠.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인데 자, 요거는 주포가 누군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주포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뭐 나오겠죠. 뭐. 자, 주봉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가격 권역부터 한번 잡아야 되는데 투매 자리를 찾아야 돼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왜 요 자리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투매 자리. 투매 자리가 어디예요? 자, 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두리뭉실하게 네오박스를 쳐놓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투매 자리입니다. 왜 투매인지는 공부를 따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000원인데,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8,000원. 자, 그 가격 권역에서 또 가격이 누군가에 의해서 변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8,000원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자, 같이 볼게요. 자,
누군가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자, 외국인이죠.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는 올랐어요. 왜 외국인이 되냐? 자, 간단하죠? 올린 애가 누구냐? 올린 애가. 올린 애가, 자, 외국인입니다. 어떤 자리였나요, 다시? 예, 이 자리죠. 그 판에는 누구였냐? 판에는. 팔 때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 맞죠? 외국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칠판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칠판. 자, 제가 강연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5천억이 있고요. 그 밑에는 100억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기간이라고 예를 듭시다. 5천억을 만약에 똑같은 종목이고요. 똑같은 종목이고 A라는 종목을 기관이 오늘 5천억치를 샀습니다. 예, 5천억치 샀어요. 자, 언제? 3월 29일 날. 자, 예를 들어서예요. 자, 3월 30일 날 기관이 100억치를 샀습니다. 자, 두 날 중 더 많이 오른 날은 언제일까요? 이것만 보고 맞춰보시죠. 두 날 중 어떤 날이 더 많이 올랐을까요? 자,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시청자분 중에 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뭘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요? 예, 답은 없습니다.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죠. 답을 모르죠. 왜 모르냐면 어차피 이 5천억치를 사더라도 주가상에서 소극적으로 산다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100억어치를 사더라도 호가를 먹으면서, 자, 호가창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걸면 밑에서 아무리 많이 산들 주가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100억을 사더라도 알차게 위에 거를 계속적으로 사가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양 자체는 필요 없다. 중요한 게 아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서서 봤던 단일 돌파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3억을 사든 100억을 사든 사는 게 일단 중요하다. 사는 게 중요하다. 왜? 누군가는 팔고 나갔지만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사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주가를 올리려고 작정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외국인이 소폭 사더라도 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보면 어때요? 자, 양봉이 9%가 형성이 됐어요. 거래량은요, 38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자, 밑에를 중요합니다. 밑에를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고요. 기간의 물량이 23,658주가 팔았습니다. 순매수예요, 순매수. 매수와 매도가 이날 엄청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자전거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은 주가는 9%가 크게 급등을 했어요. 기간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급등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샀다. 그 적극적으로 샀던 애들이 누구라고요? 지금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작정했던 날이겠죠. 그 작정했던 날이 언제예요? 바로 여기가 작정했던 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가격적인 변곡점이 됩니다. 그렇게 주가를 해석을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결국에는 그 자리 자체 다시 한 번 더 뜸바도 지지가 되고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유비코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바로 외국인이 주인입니다. 외국인이 주인이고 주가를 지금까지 아주 맛있게 주가를 많이 올려놨다는 거죠. 자, 유비코스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이죠.
꾸준히 신고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자, 그건 저도 모르죠. 누구 마음이에요? 바로 외국인 마음이겠다. 그죠? 적어 놓으십시오. 유비쿼스는 외국인이라고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휴원스 한번 같이 휴원스. 자, 휴원스도 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 휴원스도 있죠. 휴원스 볼게요. 자, 휴원스. 휴원스. 뭐 하는 회사죠? 일단 제약업종이고, 휴원스. 자, 휴원스를 얘기를 하면 왠지 저의 배를 감추게 됩니다. 자, 이 다이어트 약을 만드는 회사고요. 자,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한스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고요. 내추럴 엔도텍도 마찬가지고, 건강기호식품, 그리고, 바로 심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미에 대한 회사죠. 휴원스 같은 경우에도, 지상욱 씨인가요? 꾸준히 알룬정이라는, 약을 소개를 하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주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저가 권역에서 고가 권역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단 권역대, 많이 올랐네요. 자, 요 가격권이죠. 13,000원대에서부터 지금 66,200원 찍고, 소폭 조정 보이고 또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자, 휴메딕스가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휴메딕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까지 상장을 시킨 회사고, 자, 그러면 휴원스 다시 한번 볼게요. 휴원스인데, 자, 맥점을 한번 또 잡아봐야겠죠. 수급으로. 자, 일단 투매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투매 자리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투매. 어딜가 투매일까요? 네. 보이죠? 자, 두 자리 정도, 요거 조금 어렵네요. 두 자리 정도 보이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자, 체크해보겠습니다. 11월 17일이고, 네, 12월 15일이죠. 자, 11월 17일. 요 자리가 투매죠. 12월 15일, 요 자리 또 투매죠. 요때 나타났고, 12월 15일. 자, 어떻게, 15일, 여기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가격을 잘 보세요. 자, 59,000원, 6만원대 한 개하고, 지금 밑에 54,500원대가 있는데, 자, 요 가격권역이 이제 변곡 자리가 되는 가격입니다. 요 자리에서 이제 꾸준히 손이 바뀌면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자리 자체에서 누군가에 대한 단일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의 매수, 그리고 저가 권역에서는 매도라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나타나줘야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외국인에 의해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7분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는 가장 많은 종목군들의 예시를 들었을 때는 기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기관이 주포인 시절이 있었죠. 많았습니다, 사실. 자, 하지만 지금 코스피를 보면 오늘도 그렇지만 어때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띄고 외국인이 주포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관이 더 중요하고 외국인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다. 기관은 별로 안 봐도 되고 외국인이 중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시장의 트렌드는 변한다는 거죠. 트렌드는 변한다. 자, 시장은 상당히 변덕적입니다. 변덕이 상당히 심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만지는 종목은 다르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기관이 움직이던 종목군들은 중소형주, 개별 급등주였다면 외국인이 만졌던 종목, 외국인이 주포로 있던 종목은 추세적인 모멘텀을 끌고 길게 가는 종목군이었다는 거죠. 자, 앞서서 봤던 종목군들, 제약업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나요?
외국인이 주포인 종목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한 가지 더 바닥권역에서부터 주가를 꾸준히 올렸던 애들이 바로 이 외국인이었다는 부분이죠. 이 외국인이 추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꾸준히 주가를 항상 올려왔다는 거죠. 기관은 그렇게 매매를 하지 못한다. 왜? 시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렇게 할 수가 기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휴원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트렌드는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가격권역 자체로 해서 지금 상당히 변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 자리 자체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돌파 매매에 대한 자리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사야 될까? 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잠시 요 종목도 보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말에 제가 또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릴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은 종목은 공개를 해야겠죠. 자, 후보군이 오늘은 상당히 많았는데요. 상기 오토모티브도 괜찮았고요. 자, 안국약품 아까웠고, 그래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선택하는 종목은 바로 휴원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 자, 휴원스. 일단 다이어트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품목별로 다양화를 시킴으로써 시너지 확대를 노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회사 바로 휴메딕스의 중국 필러 허가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 판매에 대한 업무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휴원스가 오늘도 2%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그건 좀 곤란하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자, 가격 전략은요,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에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설해마을로 갑니다. 자, 설해마을 주민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 오시면 되고 아무 때서나 오시면 됩니다. 자, 4월 4일 있죠? 토요일입니다.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구반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설해초등학교 옆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입니다. 자, 9호선 구반포역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장 접수고 그날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휴원스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지금 제약업종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걸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시장에 동참하고 싶다. 자, 시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간이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 순환매 장세에서 그 다음 대기 순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은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